정기로 보는 세상과 함께하는 회로이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RL과 RC 직렬회로에 관한 정기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을 이제 구성하는 여러 이제 테마 중에 우리가 기초 이론, 이 정연파의 이제 특성을 거쳐서 이 RLC 교로회로에 관한 해석에 필요한 전기 이론을 이렇게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RLC가 직렬로 연결된 전기회로에서 이 교로회로를 해석하는 그런 기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이제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이 있죠. RLC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 주인공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기회로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저항 R옴과 이 L 헨리라는 두 주인공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 RL 직렬회로가 탄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 RL 직렬회로에 우리가 전기 기술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대부분의 전기 사용 기계 기구가 이 RL 직렬회로와 같은 전기회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전기 기기 중에 전동기와 발전기가 있는데, 자, 전동기와 발전기는 이제 항상 두 개의 권선을 코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코일은 R옴이라는 저항 성분과 이 L 헨리라는 이 리액턴스 성분을, 이렇게 임피던스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L 직렬회로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사용 기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전기회로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RL 직렬회로는 전기회로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외부에서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고, 자, 이 전압을 가해주는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을 우리가 전원이라 그러죠. 전원. 자, 이 전기 에너지를 이 I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면 이 저항은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 L은 이 에너지를 자기장에 보관도 하고 또 외부로 그 에너지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R과 L은 전기 에너지를 대하는 캐릭터가 좀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R과 L이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서 각각의 회로 정수는 각각의 전압 강화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RL 직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 전기 회로의 임피던스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DC 형태의 전기 회로에서는 ohm의 법칙이 이렇게 됐죠. ohm의 법칙을 이루게 되는 이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비율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이 DC는 이제 주파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 이 AC에서는 저항 대신에 R 대신에 임피던스라는, 자, 이 Z라는 심볼을 가진 이 임피던스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Z의 단위는 ohm입니다. ohm. R과 저항 R과 똑같이 ohm이라는 것을 단위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전기회로의 시로치 형태의 전압과 전류의 비로 이제 나타내고, 이 직류회로에서는 자, 요놈만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발생을 했다. 추가로. 자, 이 I라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분, 저항처럼 이 X도 그 역할은 마찬가지인데 이 저항과 차이점은 위상이 90도 빠르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복소수 연산자 이 J가 이 저항이 이쪽 기준 페이저가 이 R에 관한 정기적인 값이라 그러면 이 J자는 여기서 90도 위상이 빠른 곳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 기준 페이저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위상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위상이 빠르다. 자,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위상이 느립니다. 자, 그래서 이 J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준 페이저에서 90도 이 방향이니까, 자,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에서 요 값이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의한 R 성분하고 이 L에 의한 리액턴스 이 XL이 벡터적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래한 전압 강화와 이 XL에 의한, 자, 요게 이제 XL이죠. 인덕턴스에다가 주파수를 고려한 값을 우리가 리액턴스라 그러고, L에 의한 리액턴스를 특히 이 XL이라고 합니다. XL. 자, 이 XL에 의한 전압 강화는, 자, 요게 된다, 그죠? VL. 그래서 VL은 XL에다가, 자, 이 전기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시로치,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류 회로에서는 이제 이 직류 회로의 저항 대신에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임피던스는 저항과 이 리액턴스와, 자, 요런 삼각형을 이루는, 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기존 페이저 쪽에 저항을 그리고, 자, 여기에서 수직으로 위치한, 자, 요것은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요 위치가 되는데, 이 벡터적인 값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좀 옮긴 겁니다. 저항이 이제 이쪽 성분이라 그러면 요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R이라는 물리량과 XL이라는 물리량, 자, 이건 다 이제 복소수 형태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산한 것은 이 벡터적인 물리량을 합산하는 것처럼, 자, 이 R과 XL을 더하게 되면 이 R에 처음 시작하는 점, 그리고 요 끝나는 지점을 연결한, 자, 이 벡터가 이 합이 되거든요. 요것과 요것의 합은 요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자, 이 빗변이 두 벡터의 합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빗변 자체가 이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임피던스와 이 저항이 이루게 되는 이 각도, 이 세타라는 위상이 바로 역류를 이제 구성하는, 자,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게 되는 요 세타에 코사인을 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역률이 됩니다. 이 전기 회로의 역률이 된다. 자, 요 부분은 뒤에서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 R과 LS의 전압 강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자, 요게 베이저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R에 의한 전압 강화, 그리고 L에 의한 전압 강화는 요건데, 자, 요것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같은 값이니까,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두 벡터의 합이 요게 되는 거니까, 자, 요것과 요 VR이 이루는 요 각도가 역률을 구성하는 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에 의한 전압 강화, L에 의한 전압 강화를 벡터적으로 합산하면, 자, 이 화살표 방향, 이 빗변의 방향이 된다. 자, 그것은 이제 전원측에서 가해준 이 전압과 같아진다는 것이 이제 키르히호프 이제 전압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RL 정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 크기는, 이건 이제 복소수 형태가 되는데, 이 Z의 크기는 R과 이 X의 벡터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R과 리액턴스, 자, 여기서의 제곱을 루트한, 벡터적으로 합산한 그 값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게 되는 요 각도 세타, 세타는 탄젠트 값이, 자, 요렇게 되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라고 읽게 되는데, 자, 이 의미는 이 양변을 탄젠트를 취하게 되면, 자, 요 수식에 좌측에 탄젠트 하면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아크 탄젠트에다가 다시 탄젠트를 곱하게 되면 1이 됩니다. 1. 자, 그래서 R분의 XL만 남죠. 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임피던스 삼각도에서 요 세타는 R분의 XL이니까, 그죠? R분의 XL이죠. 자,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는, 자, 요 수식이 같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수식에서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L인데, 이 세타를 표현할 때, 자, 이런 아크 탄젠트의 수학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임피던스의 어떤 위상을 정의를 할 때는 전압의 위상각에서 전류의 위상각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요거 임피던스를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위상각 세타는 전압의 위상각에서 전압의 위상각을 세타 1이라고 하고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 2라고 하면 이 임피던스의 위상각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Z는 임피던스의 크기에다가 위상각이 전압의 위상각 세타 1에서 이 전류의 위상각 세타 2를 뺀 값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다음은 그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회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V라는 전압을 통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전원축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VC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RC 직렬 회로에서의 이 임피던스 삼각도를 이제 그려 보면, 저항은 항상 이 페이즈의 기준 페이즈 방향을 이제 잡아주고, 우리가 그 RL 회로에서는 이 리액턴스가 좌측 방향으로 그랬었는데, RC 회로에서는 이 리액턴스 성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도 이 RL 회로에서는 자 이쪽으로 됐었는데, RC 회로에서는 요 아래쪽으로 왔죠. 자, 그리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루는 각도도 RL 회로에서는 자 이렇게 됐었는데, 요 각도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자, 이런 차이점들 이제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임피던스는 이 R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비인데, 자, 이것은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 폭소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우리가 RL 회로에서는 이 폭소수 연산자 J가 플러스 J였죠. 플러스 J. 그리고 XL이었습니다. 물론 이 XL은 이제 오메가 L이죠. 자, 근데 이 RC 회로에서는 요게 XC가 됐죠. 자, 그리고 복소수 연산자 요 부호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L과 C는 위상이 180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 XC는 C에 의한 리액턴스는 자, 요것은 오메가 C분의 1이죠. LS는 오메가 L, CS는 오메가 C분의 1, 이 역수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보아야 하고, 자, 이것을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극좌표 형식은, 이 임피던스를 크기를 구하고, 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위상각을 여기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게 저항과 요 R과 XC를 벡터적으로 합한 것. 자, 그게 요 빗변이죠, 빗변. 요 임피던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R과 X 임피던스의 전류 I를 다 곱해주면 RS의 전압 강화. 자, 요게 VR이 되겠죠, VR. 자, 이 XS의 전압 강화, VC죠. 자, 이 VR과 VC를 합하게 되면 임피던스 Z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 페이즈 관점에서 다시 이제 그려보면 RS의 전압 강화를 기준 페이즈로 선정하면 저항과 관련된 값을 기준 페이즈로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하죠. 그래서 이 R성분의 전압 강화를 이쪽으로 잡아주면 C에 의한 전압 강화는 90도만큼 위상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아래쪽으로 항해가 되고, 두 정기적인 값을 벡터적으로 합산하면 요 빗변이 전체 전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각과 아래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이루는 각도, 자, 요걸 이제 세타를 했을 때, 요 세타가 바로 역류를 구성하는, 자, 그런 이제 위상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타를 코사인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역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그죠? 전체 전압분의
R 저항의 수의 전압 강화 이 비율이 역률이 이제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이 임피던스 삼각도에서 보면 요거의 코사인은 빗변분의 요거니까 Z분의 R이 되겠죠. Z분의 R이 된다. 자, 그것은 뭐 여기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분모 분자의 전류를 곱하면, 자, 여기 I를 곱하면 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되고, 그죠? 자, 요거 되죠, 요거. 자, 그리고 요 R에다가 전류 곱하면 저항의 수의 전압 강화가 되고, 그죠? II는 뭐 이렇게 같은 거니까 제거해줘도 Z분의 R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RC 직렬 회로에서의 역률은 Z분의 R을 하든가 또는 전체 전압분의 RS의 전압 강화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요 위삼각 세타는 요 세타를 탄젠트 해버리면, 자, 요 세타의 탄젠트는 이거 분의 요거죠. 요거 분의 요거. 저 요게 VR이죠, VR. VR분의, 자, 요것은 VC죠, VC. 자, 근데 요것은 이제 VR은 IR이고, 요거는 IXC였습니다. 자, 그럼 요것은 R분의 XC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하면 R분의 XC고, 자, 이때 이 세타를 표현할 때, 자,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되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자, 여기서 세타는 탄젠트가 이쪽 가면서 아크 탄젠트가 되고 R분의 XC가 그대로 옵니다.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수식의 의미는 탄젠트 값이,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이 요게 되는 경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V와 이 VR이 이루는 각도, 또는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는 각도,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는 각도, 요 세타. 자, 이것은 같은 건데, 자, 그것은 이 아크 탄젠트 R분의 X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RLC 직렬 회로와 관련해서 특별히 RL 직렬과 RC 직렬 회로에 대한 이 전기적 특성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